자, 우영군 의혹 제2의 정윤회 문건. 여러분 아침 보도 많이 보셨죠? 자, 지난번 특검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검반에 있는 김태우, 사실 언론에서는 김모 씨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름을 까버렸습니다. 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이름 깠는데 여기에서 아시겠지만 이른바 우영군 주 러시아 대사가 돈을 받았고 이걸 보고를 했더니 본인이 잘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과연 우영군 주 러시아 대사라면요, 현 정권 실세였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을 했지요.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까지 올랐지요. 주 러시아 대사면 4강 대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럼 요직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돈을 받고 돌려주고 하는 이런 사정에 휘말렸을 것인가? 즉 부도덕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반응.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 그리고 막 비난을 합니다. 자, 거짓말. 진짜 거짓말 논란 휩싸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김태우 씨가 이러게 해서 자기는 민간인들까지 사찰했다. 관례대로 해왔다. 자, 청와대에서 그동안 적폐라고 이야기했어요.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면은 이거 문제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제2의 정윤회 사건처럼 확대돼가지고 현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인가. 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와 녹음 파일 나왔어요. 맞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적반하장님 너무 웃겨요. 인권 타령하더니 조사관 이름 홀랑 까버립니다. 자, 우영군 저도 아는 분입니다. 주 러시아 대사. 뭐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돈을 1,000만 원을 자기는 받은 적이 없고 선거 때 도와줬다는 제2모 건설회사 대표가 하도 협박을 하길래 1,000만 원을 돌렸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말이 엇갈립니다. 우영군 대사요. 근데 돌려준 과정이 정말 그 떳떳하다면 그냥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인의 동서의 계좌를 통해서, 지인은 또 왜 굳이 본인 이름이 아닌 동서의 계좌를 이용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금융거래가 별로 없어서.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인의 이야기. 이제 더 재밌는 건, 만약에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은 돈 보내줄 게 아니라 겁박죄로 검찰에 신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보내줬다? 여기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영군 지사 돈을 안 받고 겁박 때문에 무서워서 돈을 준다?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우영군 대사요, 청와대 첫 비서실장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우영군 대사의 해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질 않지요. 자, 두 번째, 전 여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반응. 자,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자, 김태우 특검 반원이 특검 반장, 그 다음에 비서관, 그 다음에 조국 수석한테 보고 쭉 올라가서 자기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 들었고, 그리고 나서 특검 반장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특검 반장 비서실장이 이거 대책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석 실장이 우영군 주 러시아 대사, 그 당시는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던 그 유력한 인사가 돈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민정에서 넘기지 않았다? 임종석 실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 정도 거물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 그것은요 직무유기죠.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해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자, 마이크 상태가 제가 한번 더 올려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이 엇갈립니다. 자, 임종석 실장 관련 내용 보고 받은 거 없다. 김의겸 대변인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영근 대사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요,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 대사 부인 시점에 임 실장이 관련 사실을 물었다. 또 청와대 관계자, 우 대사가 기억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영근 대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자기가 그냥 물어보길래, 자, 관련 사실을 대사 내정자 시절에 관련 사실을 묻길래 그냥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했어요. 임종석 실장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지나간 일로, 부임된 뒤에 지나간 일로 검증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 이 거짓말 논란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하는 거 참 지켜봐야 됩니다. 야당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 자, 중요한 요직인 사람의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 게다가 내부에서의 특검 반원들의 비리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 잘라내는 과정 문제, 게다가 거짓말했다는 문제, 이 문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특검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꼬리 자르기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꼬리 자르기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 마이크를 조금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진짜 화가 납니다. 국민 바보인 줄 알고 우롱하는 거 정말 진짜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국민 바보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더 화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청와대가 하도 거짓말 해왔기 때문에 자, 이런 말 하더라도 또 거짓말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국민 완전 호구로 보고 하는 말 뻔뻔함 맞습니다. 뻔뻔해도 좀 지나치지요.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걸 토요일에 들었습니다. 자, 국민소통수석, 과거 홍보수석이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고. 저는 그 말 듣고 누군가 그러대요. 북한 방송인 줄 알았다고. 청와대에서 수석이 마이크 대고 미꾸라지 한 마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이건 엄청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라는 표현을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야기 들었죠. 부도덕한 일, 비리 문제. 두 번째 청와대의 반응, 청와대의 거짓말 논란. 세 번째는요. 자, 김태우 비서 특검 반원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썼던 보고서의 제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전직 총리의 아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장, 은행장들이죠. 은행장들, 그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과 관련된 첩보를 가서 올렸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봤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부 들어 과거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했다는 것 엄청난 적폐로 몰아붙였습니다. 민간인 사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정말 민간인 사찰 문제는요, 이 정부가 가장 국민들을 협박하는 게 민간인 사찰입니다. 지금 이 정부로서 그 어떤 정권 때보다 무섭다라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부도덕한 일입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적반하장님이 그랬어요. 접해 겁박 미꾸라지 영호의 북한아.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북한 흉내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 사건이 정윤회 사건처럼 갈 것인지, 자,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박관천, 그 당시 경정이었습니다. 경정이 이른바 십상시, 청와대 3인방과 십상시가 정윤회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를 놓고 당시 청와대에서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말도 안 소리다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영민 씨, 이 정권 이제 몰락이 얼마 안 남았네요라는. 자, 바로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래 놓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래 놓고 청와대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놓고 과거 정부는 다 엉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놓고 적폐 청산하자고 그럽니다.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자, 혈압도 올랐습니다. 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 이 문제, 우윤근 의혹 제2의 정리된 것이 될 것인가? 이거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국정조사, 특검이라고 해야 됩니다. 청와대 거짓말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